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달고 시원하며 겨울에도 주로 먹는 과일로 꼽히는 배입니다. 폐와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배는 예로부터 추운 겨울에, 그리고 특히 기침이나 가래 또는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을 때 민간요법으로 활용되어 온 음식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는 배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 3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효능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최악의 배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배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배를 꼭 챙겨 드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배의 우수한 효능은 입안의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미각 감퇴가 진행된 분들의 미각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을 간할 때 점점 짜진다고 하지요. 이는 미각 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미각 감퇴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다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 고혈압 약제인 캡토프릴이라는 약을 복용할 경우 미각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미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입안에 침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또 항상 맑은 침이 촉촉하게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배가 입안에 침샘 자극을 하여 침 분비량을 늘리고 미각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를 먹다 보면 까끌까끌하게 걸리는 작은 알갱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 작은 알갱이의 정체가 식이섬유의 일종인 석세포인데요. 이 석세포가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침이나 혀가 마르는 느낌이 있거나 미각 감퇴가 진행되는 분들의 경우 매일 드시는 배 한쪽이 훌륭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건강한 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배를 꼭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최악의 섭취 방법은 바로 배를 가공하여 만든 음식입니다. 이 중에는 배로 만든 주스, 배즙, 아이스크림 등 정말 다양한데요. 특히 달달하고 맛이 있으며 수분이 많아서 갈증을 해소하는 데 가장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공식품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양성분이 농축돼 있어 식품 자체로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멀리 하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혈당은 매 순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고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데요. 이러한 과다 분비가 자주 반복되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혹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 충분히 작용하지 않아 세포가 파괴되고 인슐린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아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분으로 가득한 혈관이 손상을 입게 되니 콩팥 기능과 심장을 비롯하여 눈 건강까지 나빠지게 됩니다. 영국과 독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포함된 음식을 꾸준히 먹을 경우 비만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뇌의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치매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탕은 건강을 해치고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설탕이 들어간 간식이나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이라서 몸이 차가운 분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몸이 차가운 분들이 찬 성질의 배를 계속해서 드시면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의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고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성질이 따뜻한 생강차나 꿀과 함께 드시면 배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주니 좋은 섭취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할 점은 배는 수분이 많아서 이뇨작용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이 약하여 저녁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취침 전에 배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한 이뇨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수분의 손실이 생기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의 배를 아침이나 점심에 드셔야 합니다. 또한 배는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하루 반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4분의 1 정도로 제한하여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배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배와 궁합이 좋은 음식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배는 당도와 식감 역시 비슷하여 함께 드시면 음식이 매우 조화로운데요. 배가 기관지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 성분은 가래와 천식을 완화하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배도 사과처럼 칼륨과 펙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 훌륭하죠. 또 펙틴 성분은 방사능 물질과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배는 사과에 없는 윤조작용을 하는데요. 이는 점액질 분비를 활성화하고 건조한 세포막을 촉촉하게 하여 독소가 세포에 유착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체질이 유달리 건조한 분들이라면 배 섭취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펙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 배와 사과를 함께 드셔서 시너지 효과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배와 사과는 따로 보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과는 식물로와 호르몬을 특히 많이 분비합니다. 배는 이 호르몬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르니 따로 보관하시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배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노보이드 성분이 가득해서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을 줄여주며 몸 밖으로 배출시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때 무와 함께 드시면 무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배와 무는 기적의 항암제가 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위암과 대장암 등 각종 암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먹는 무는 영양소가 가득하여 인삼보다 좋다고 하니 배와 함께 채 썰어서 샐러드로 드셔도 참 좋습니다. 다만 배의 항산화 효과는 껍질채로 드실 때 그 효과가 5배나 증가한다고 하니 깨끗이 잘 씻어서 껍질채 드시는 것이 더욱 좋답니다. 지금까지 배의 효능과 더불어 배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떠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평상시에 입이 마르는 느낌이 있거나 미각 감퇴가 진행되는 분들의 경우 배를 매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가능한 피하시고 세 번째로 배는 사과나 무와 함께 드시면 그 맛과 영양소가 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우수한 효능이 있는 배를 올바른 방법과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드셔서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